안녕하세요.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1권 무수린의 길 제10장 숨겨진 과거입니다. 제10장 숨겨진 과거. 제자야, 꽃님 소저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거긴 왜요? 건방이는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서찰을 전하고 오거라. 오방도사는 꽃무늬가 새겨진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건방이가 오만상을 쓰면서 말했다. 러브레터도 썼어요? 만나면서 편지는 뭐하러 써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오방색 효자손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땡! 네 녀석은 연애의 기본 상식도 몰라. 말로 하면 느낌이 제대로 안 사는 말도 있는 법. 당장 안 가면 내일 모레 금강산 갈 때. 알았어요, 알았어. 치사하게 그놈의 금강산 가고 맨날 협박이야. 건방이는 투덜거리며 길을 나섰다. 오방도사가 그려준 약도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섰다. 건방이는 설화당주의 집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 우와, 청와대가 따로 없네. 설화당주의 집은 기와를 얹어 만든 거의 저택 수준의 집이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아직도 어디선가 나무와 페인트 냄새가 났다. 건방이는 경호원처럼 차려입은 아저씨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설화당주가 대청마루처럼 만들어 놓은 응접실에서 건방이를 맞았다. 방이 오라버니의 서찰을 가지고 왔다고? 건방이는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건넸다. 설화당주는 얼굴을 붉히며 편지를 읽었다. 꽤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걸 보니 몇 번이나 곱씹어 읽는 눈치였다. 단문을 써줄 테니 잠시 기다리거라. 설화당주는 지피묵을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설화당주가 글을 쓰는 동안 건방이는 응접실 안을 구경했다. 은은한 한지 모양의 벽지와 비단 차양, 장시용 백자 항아리, 어느 것 하나 거슬림 없이 조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심지어 벽 한쪽에 걸린 장도마저도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검신이 부드럽게 휜 장도는 새파랗게 날이 서 있었다. 이걸 방이 오라버니께 전해드리거라. 글쓰기를 마친 설화당주가 편지를 건네주었다. 네, 건방이는 편지를 품속에 집어넣었다. 설화당주는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는 제자를 들이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설화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실은 전에 오라버니가 제자로 삼은 아이가 있었단다. 네? 뜻밖의 말에 건방이는 눈을 크게 떴다. 설화당주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란다. 너보다 한두 살 많은 사내 아이였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정도로 영민해서 방이 오라버니가 무척 아꼈단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쩌다가 변민술이라는 잡술, 사람을 속이는 간사한 술법에 빠지게 되면서. 변면술이요? 그래, 얼굴 형태를 바꿔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술법이란다. 그 아이는 변면술을 이용해 좀 도둑질까지 했어. 방이 오라버니의 노여움은 말도 못할 정도였지. 그만큼 믿고 사랑한 제자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건방이의 수련이 더딘 걸 볼 때마다 오방도사는 가르치기는 그놈이 재미났었는데 하고 아쉬워하게 했다. 아쉬워하고는 했다. 그렇다면 그놈이 바로 사부의 옛제자? 그 아이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방이 오라버니는 그 애를 끝내 파문시켜버렸단다. 나도 그 일이 있은 직후 오라버니와 헤어지게 되어서 잘 모르겠건만 그 아이가 계속 변면술을 쓰고 다녔다면 지금쯤 성장을 멈추고 얼굴만 심하게 늙어버렸을 게야. 변면술이랑 얼굴 근육을 혹산시키는 기술이거든. 언제나 고기 반찬은 없느냐 하며 철없이 굴던 사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건방이는 본의 아니게 오방도사의 아픈 기억을 하나 엿보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착잡했다. 방이 오라버니도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 아이를 내친 일을 많이 자책하고 계시단다. 설화당주는 잠시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말머리를 돌렸다. 건방아, 너는 어쩌다 방이 오라버니의 제자가 되었느냐? 건방이는 설화당주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 보육원에 가기 전에 비밀의 집에서 오방도사를 처음 만난 일, 그리고 수습제자를 거쳐 오방도사와 함께 살게 된 사연까지 모두 다. 사실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설화상주 앞에서는 거침없이 술술 나왔다. 설화상주는 묵묵히 건방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직하게 말했다.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건방이는 어쩐지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다. 고생은요. 지금은 사부랑 있으니까 괜찮아요. 설화상주는 건방이를 대견한 듯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건방아, 우리 초아하고 막 무슨 말인가 하려던 설화상주가 얼굴을 굳히며 방문 쪽을 향해 말했다. 초아야, 숨어서 엿듣지 말고 이리 나오거라. 그러자 창호집 문 밖에서 화들짝 놀라는 인기청이 들리더니 초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스승님, 엿듣긴 누가 엿들었다고. 초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설화당주는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가에는 살짝 웃음을 머금 채로 초아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둘이 화해하도록 해라. 초아가 대문까지 건방이 좀 배웅해주고. 설화당주는 자상하게 웃으며 건방이에게 인사했다. 또 놀러오거라. 건방이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초아는 뭐라고 고시랑 내며 서 있다가 건방이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다. 따라와. 건방이는 초아를 따라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도 정원을 지나 한참을 더 내려가서야 대문이 나왔다. 정원은 아직 지지대를 하고 있는 나무들과 기이한 바위들로 꾸며져 있었다. 아직 벌겋게 드러나 있는 흙에 잔디만 제대로 입히면 아주 멋진 정원이 될 것 같았다. 건방이는 아무 말 없이 가려니 어쩐지 어색해서 입에 나오는 대로 떠들었다. 와, 너희 집 대빵 좋다. 우리 집 마당에는 돌가루밖에 없어. 정원석이 몇 개 있었는데 사부랑 내가 수련한다고 다 깨먹었거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는 스승님 잘 만난 줄 알아. 우리 사부랑 비교하면 설화당주님은 완전 선녀라니까. 그러자 앞서 가던 초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맞아. 스승님은 나한테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셔.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7살까지는 쭉 보육원에서 지냈거든. 건방이네 말문이 막혔다. 어색함을 풀어보려다가 도리어 분위기만 더 썰렁하게 만들어버렸다. 건방이는 자신의 가벼운 혓바닥을 저주했다. 아이고, 괜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대문을 나서면서 건방이는 슬쩍 눈치를 살폈다. 초아는 언제나처럼 표정 없이 쌀쌀 맞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건방이가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초아가 차가운 말투로 툭 인사를 덧했다. 잘 가. 순간 살짝 웃는 것처럼 보였던 초아의 얼굴은 대문이 쾅 닫히면서 사라져버렸다. 네, 제10장 숨겨진 과거가 끝났습니다. 오방도사에게 옛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옛 제자가 변면수를 사용하면서 잡도둑질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다니. 그럼 설마 오방도사의 옛 제자가 대도 독고마리? 뉴스에서 나왔어요. 전에. 대도 독고마리는 어린아이처럼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이 작다고. 변면술은 얼굴 근육을 망가뜨리고 늙어지게 하면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설화당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야기가 척척 맞는데요. 11장 금강산에 가다. 기대해주세요.